장례식장의 공기는 지독할 정도로 무거웠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현실감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처럼 서재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부를 것만 같은데 그분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너무나도 허망한 이유로 내 세상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똑똑하기만 할 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데는 늘 주저하는 겁쟁이였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늘 걱정하셨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곤 하셨다. 이제 그 무게가 오롯이 내 어깨 위에 얹혔다. 우리 기업 수천 명의 직원이 딸린 이 거대한 배를 내가 과연 제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회사 내부에서는 권력의 빈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먼저 나를 압박해온 것은 김 실장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이자 경영지원본부의 실세. 그는 장례식 내내 상주인 내 옆을 지키며 겉으로는 슬픔을 연기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운 뱀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3일, 나는 회사의 긴급 이사회에 소집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시 대표직을 맡겠다는 선언을 준비하던 차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사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상무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한 경영계획서를 꺼내려 했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단력이 부족한 나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망설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의실의 침묵은 숨이 막힐 듯 이어졌다. 김 실장은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자신의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를 내 앞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뭡니까? 내 물음에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상무님, 아니, 예비 상속인님. 유감스럽지만 당신에게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세요. 창업주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 계약서입니다. 당신의 승계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이 이 안에 적혀 있거든요. 그의 선언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버지가 나에게 숨긴 무언가가 있단 말인가? 김 실장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괴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회사는 벌써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 실장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곳곳에 자신의 세력을 심어두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렸지만 그가 내게 내미는 서류들은 하나같이 내 권한을 축소하고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들 뿐이었다. 오늘도 김 실장은 예의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서류 뭉치를 들고 내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이번 해외 투자 건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사회에 넘기기 전에 결제 서류에 서명만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나를 압박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치와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지루한 문서들이었다. 그러나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계약서 하단, 투자 승인란에는 이미 누군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의 필체였다.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어머니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고 회사의 대외적인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서명이 이곳에 찍혀 있는 걸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서류를 덮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김 실장은 내 반응을 살피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서류를 책상 구석으로 밀어두었다.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부르죠. 김 실장은 찰나의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에 가면을 쓰고 깍듯하게 인사하며 물러났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생각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늦은 밤이면 몰래 우리 집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거실이 아닌 2층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그곤 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서재 문틈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인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이런 은밀한 접촉이 시작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직관은 이것이 단순한 경영조언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결국 나는 며칠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 서재를 뒤지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정원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던 어머니가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몰래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김 실장.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지만 곧 정리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어차피 회사는 곧 껍데기만 남을 거야. 내부 자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외 계좌로 분산시켜야 해요.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쳐요. 그 애가 눈치채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새소리 섞인 대답은 내 귓가를 찢어놓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와 김 실장이 꾸미는 일은 단순한 경영권 탈취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치우고 그 막대한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겠다는 거대한 범죄 계획이었다. 나는 현기증이 일어 벽을 짚었다. 믿었던 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깊이가 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거대한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 안의 공기는 벌써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들을 뒤적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재무제표와 결산 보고서들. 하지만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본 그 안에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흘린 듯한 미세한 균열들이 존재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책상을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 중에서 유독 특정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눈에 띄었다. 금액은 교묘하게 감사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빈도가 너무나 잦았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 끝에는 항상 김 실장의 결제 사인이 찍혀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치밀한 횡령의 징후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서둘러 서류 더미를 뒤져 예전 자료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생전의 완벽주의자셨다. 단 한 원도 허투루 쓰지 않던 분이 이런 미심쩍은 돈의 흐름을 놓쳤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사고 또한 이 썩어버린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했던 시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닫힌 사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도 없는 무례한 방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김 실장이었다. 그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와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 앞에 섰다. 나 대리님,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셨네요? 젊은 혈기로 회사 일을 챙기는 건 좋지만 몸 상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았다. 서류의 제목은 상속 포기 및 경영권 위임 동의서였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나 대리님이 괜히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아버지 명예까지 더럽히는 꼴을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이 서류에 사인하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러면 제가 대리님의 앞날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유학이든 그게 아니면 아주 편안한 휴식이든 그는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압박해왔다. 마치 내가 겁을 먹고 제 발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면서 뒤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이제는 나마저 제거하려 들다니. 만약 거절하면요? 내가 짐짓 담담하게 묻자 김 실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그는 허리를 숙여 내 얼굴 가까이 다가오더니 낮게 읊조렸다. 그럼 아버님처럼 사고를 당하는 일이 대리님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는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던져놓은 서류를 찢어버리려다 멈췄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다.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가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 나는 다시 모니터 앞에 데이터들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개인 변호사 강 변호사였다. 평소라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로 연락했을 그였지만 오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긴박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오셔야 합니다. 나 대리님 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올 것을 말이죠. 그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사무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나는 그가 건네는 낡은 가죽 가방과 그 안에 든 누렇게 변색한 봉투 하나를 마주했다. 봉투는 굳게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님? 강 변호사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나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사고 직전 제게 남기신 겁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자가 본색을 드러내거든 반드시 내 손으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말대로 그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에 관한 서류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던 회사의 핵심 자산 흐름에 대한 실체였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믿기지 않았다. 김 실장, 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회사의 모든 자산 관리와 경영 자문을 도맡아 왔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짓은 명백한 횡령이자 회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배신 행위였다. 그는 회사의 핵심 영업 자산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특허권 일부를 아무런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다. 마치 개미굴을 파헤치듯 그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우리의 회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다 뭐야?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전부 흩뿌렸다. 잉크 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동안 김 실장이 나를 압박하며 법적 리스크를 운운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내가 이 문서를 발견하기 전에 나를 회사에서 내쫓고 모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결단력이 부족했다. 늘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을 기하는 성격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독이 되었다. 그가 이중적인 얼굴로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일 때 나는 그저 그를 신뢰하려 애썼던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서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실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다.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면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서류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등줄기에 땀이 맺혔다. 만약 김 실장이 누군가와 결탁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 부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류더미 맨 아래에 깔려있던 낯익은 필체가 적힌 송금 결제 문서를 발견한 순간 내 사고는 완전히 멈추고 말았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버지의 사고 직후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찍힌 어머니의 직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옆에는 김 실장이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무려 수백만 달러가 오고 간 해외 송금 승인서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서명과 김 실장의 승인 사인이 나란히 적힌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왜? 도대체 왜 어머니가 김 실장의 이런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계셨던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인 나약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증거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거대한 자금을 세탁하며 나를 속여온 것일까? 나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문서를 펼쳐들었다. 그곳엔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늘 아침 내 계좌를 동결시키기 직전 발행된 또 다른 대규모 송금 지시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의 발신 일란에 적힌 이름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어머니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에는 김 실장이 몰래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적힌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머니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지금의 나에게는 숨이 막힐 듯한 기만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나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김 실장이 세운 유령 회사와 어머니의 인감날인이 선명하게 박힌 문서들이 보였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으나 이내 그녀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예의 없이 어디서 이런 서류를 가져와서 나한테 내미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억울함보다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게 예의의 문제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김 실장이랑 이런 짓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회사의 핵심 자산을 빼돌려서 도대체 뭘 하려던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결단력 부족한 성격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아버지가 일구어낸 이 제국이, 내가 지켜야 할 이 터전이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나를 가엾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태연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회사는 이미 골을 대로 골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남긴 건 거대한 부가 아니라 갚아야 할 거대한 빚과 적들이지. 김 실장은 그 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챙기기로 한 그 돈, 그건 내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 노후 자금이야. 복잡한 경영권 싸움에 휘말려 껍데기뿐인 회사를 붙잡고 망가지기 전에 현명하게 물러나서 평화롭게 살라는 내 배려란다. 어머니는 돌아보며 나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그 정의감이라는 게 나중에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거야. 김 실장 말대로 해.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이야.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지독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배려라는 포장지 아래에는 탐욕이라는 시커먼 속내가 감춰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진실을 마주한 이상 그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챙겨들고 뒷걸음질 쳐 방을 나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실 끝까지 멀어지는 내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김 실장, 나야. 그 애가 눈치를 챈 것 같아.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어. 계획대로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끝내.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날카롭게 내 눈을 찔렀지만 내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빤히 응시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직감했다. 오늘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나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박 변호사님? 김 실장이 가진 그 계약서가 가짜라니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위태롭게 갈라져 있었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김 실장의 비릿한 웃음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형태의 합의서였다.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김 실장이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요. 그가 지금 쥐고 흔드는 그 계약서는 사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미끼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김 실장의 야욕을 진작부터 간파하고 있었고 그가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물도록 가짜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내게 서명을 요구했던 이유, 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며 자신만만해했던 이유가 모두 아버지의 계산된 연극이었다니. 내 손에는 이제 진짜 권한을 증명하는 원본 계약서가 쥐어졌다. 그것은 김 실장이 가진 가짜 서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패이자 동시에 그를 몰락시킬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김 실장은 즉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하지만 도련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말을 아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회의감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내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통증이 느껴졌다. 김 실장이 그토록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 내가 회사의 재무 기록을 뒤질 때마다 교묘하게 방해를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졌다. 사무실을 나선 나는 본능적으로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가진 이 서류가 그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임이 일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번호, 하지만 저장된 이름은 없었다. 방금 전까지 김 실장과 오고 간 메시지 알림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이가 진짜 계약서를 손에 넣으면 그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바라보았다. 김 실장의 메시지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은 이미 입력되어 있었다. 알아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믿는 게 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계약서만 확보하면 바로 끝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다. 김 실장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덫,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비수를 겨누고 있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사람은 김 실장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나의 어머니였다. 거실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부드럽지만 서늘한 미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비치는 내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김 실장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고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원본 계약서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꺼내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김 실장이 준비한 함정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로 소집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양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스크린에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조작된 서류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지만 교묘하게 짜맞춘 정황 증거들은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후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돌아가신 회장님의 유산을 개인의 욕심으로 착복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순간 회의실 내부에 앉아있던 이사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평소 나를 따르던 팀장조차 고개를 돌리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신감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따지기보다 누군가 던져준 자극적인 정보에 너무나도 쉽게 휩쓸렸다. 김 실장은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던지고 진실을 밝힐까? 아니면 저들의 가식적인 연극을 조금 더 지켜보며 김 실장의 꼬리를 완전히 잡을까? 찰나의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결단력의 부재에 갇히고 말았다. 똑똑하게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온 현실 앞에서 나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쏟아지는 비난 섞인 속닥거림이 고막을 찔렀다. 설마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칠 때마다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실내는 금세 조용해졌다.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과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내 옆을 지나칠 때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하며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교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김 실장 곁에 섰다.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기일까 아니면 이 상황이 그저 고통스러운 것일까? 아니 이제는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이사들을 향해 절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지만 더는 감싸줄 수가 없네요. 죽은 남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탐욕이 우리 가족을, 아니 우리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고개를 들어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나를 향해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런 불효자식에게서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후계자 자격을 즉시 취소해 주십시오.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어컨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주주들의 시선은 온통 김 실장과 나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마치 승리자가 연단에 오르듯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마이크 앞에 섰다. 단상 위에서 그가 펼쳐 보이는 PT 화면에는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S&M 합병 계획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럽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주주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가 겪고 있는 경영 공백은 신뢰의 부재에서 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번 합병안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약입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김 실장의 회유책에 넘어간 상태였다. 나를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불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는 식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엄마조차 회의실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쥔 채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어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아버지의 명예도 그리고 내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다.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망설이던 시간은 끝났다. 나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 실장은 마이크를 잡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드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시죠. 그는 내가 당황해서 도망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떨리지 않았다.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해온 모든 판을 뒤엎을 진짜 계약서가 내 손끝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님, 도약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도약인지 아니면 당신만을 위한 탈출구인지 곧 드러날 겁니다. 나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주주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 손끝으로 쏠렸다. 서류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 안에는 김 실장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합병안이자 그들의 배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주주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서류를 훑어보던 이사진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제 반격은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김 실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내 행동에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이어 입꼬리를 비틀어 기이하게 비틀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아니 내가 이 서류를 꺼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오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결국 여기까지 가져왔군요. 하지만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결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서류를 움켜쥐었다. 김 실장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가 계획한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다. 내가 횡령과 사문서 위조범으로 몰려 쫓겨나고 그와 어머니가 합작해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 하지만 그는 마지막 조각을 놓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이중 계약서의 원본,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내 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내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김 실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김 실장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그와 어머니가 뒷돈을 주고받으며 회사를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이 소란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김 실장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옮겨갔다. 어머니는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하지만 내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회사의 몰락을 공모했던 여자. 나는 경찰을 불렀다. 김 실장이 손목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뒷문을 통해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는 순간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낸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성 수갑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뱉은 말은 텅 빈 회의장에 맥없이 흩어졌다. 회사는 되찾았다. 이사회는 나를 회장으로 추대하겠다고 했다. 수많은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렸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내게 아무런 온기를 주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면회 신청서와 변호사로부터 온 서류들이 가득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승리가 아니었다.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위로받는 것. 그것이 내가 꿈꿨던 전부였다. 승리라는 명예는 잔인했다. 김 실장을 몰락시키고 어머니를 감옥으로 보낸 뒤 나는 거대한 왕국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 내 손에는 피 묻은 왕관이 쥐어져 있을 뿐이다. 나는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예전에 따뜻했던 그녀의 미소가 지금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전화가 울렸다. 면회실에서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금 조여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로 그녀였을까?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거기선 이제는 정말 편히 쉴 수 있나요? 질문은 공허하게 남았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내 친부와 관련된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복수가 전부였던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일까?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몰랐어야 할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